5.18 망언을 규탄하는 집회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는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대표 경선에 나선 황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후보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유세 현장에서는 일부 후보를 지지하는 태극기 세력의 규모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 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5.18 망언을 규탄하는 집회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네. 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그 대구에서 벌어졌던 그러니까 전당대회 연설에도가 한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어제 보니까 보수 혁신을 외치면서도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좀 어두운 미래까지 보여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제 물론 뭐 TK라는 것이 그 보수의 본산이고 그리고 또 책임당원이 30%가 몰려 있다 보니까 네. 뭐 TK 홀대론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만은 5.18 망언을 비롯한 여러 가지 당의 그동안의 부끄러운 모습에 대한 자성과 반성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큰 문제라는 것은 지금 소위 말하는 태극기 세력이 관중석의 절반을 장악을 하면서 이 자신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후보, 네. 또 심지어는 비대위원장까지 지금 나가라 빨갱이라고 하면서 일종의 배제와 혐오의 정치적 메시지가 판을 치고 있는 이 형국, 이런 상황에서 과연 5.18 망언에 대한 이 반성과 자성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회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뭐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될 대통령으로서는 네.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당연히 해야 될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특히 촛불혁명으로 탄생된 정부가 문재인 정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이러한 5.18 망언에 대해서는 단호한 모습을 당연히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요. 저는 어제 특히 주목했던 부분이 표현의 자유를 우리가 상당히 허용하고 관용을 하더라도 민주주의를 제어하는, 침해하는 이러한 그 언행에 대해서는 절대 우리가 자시할 수 없다는 그러한 그 원칙을 천명한 부분은 모든 국민들이 새롭게 아마 그 부분을 다지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회 윤리위원회는 다음 달 7일 전체 회의를 열기로 지금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될 텐데 이와 관련해서도 자유한국당이 버티게 나설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네요. 어제 뭐 당장 윤리특위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의 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나타난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저는 뭐 과연 국회 윤리에서 지금 이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가 든다는 것이죠. 어제 지금 한국당의 나름대로의 방어 논리라는 것은 일종의 물타기거든요. 네. 지금 5.18 망언에 대한 그 세명의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재판 개입을 받고 있는 서영교 의원이라든지 이해충돌 의혹을 갖고 있는 무소속의 손혜원 의원에 대한 이 징계도 같이 논의하자는 일종의 물타기를 하고 있다. 이건 결국 시간 끌기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지금 이 20대 국회가 개원하고 난 뒤에 지금 국회 윤리위원회 26건의 징계가 네. 지금 상정돼 있어요. 그런데 2년 10개월이 지났는데 단 한 건도 지금 가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은 동료원 봐주기 그리고 또 윤리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 윤리적인 가치보다는 정략적인 정파적인 이해가 얽히는 이런 부분들이 고질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아마도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네. 자체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자유한국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태극기 세력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면서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욕설과 고성도 오가고 있고요. 당 지도부조차 제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소수의 목소리 큰 소수가 네. 침묵하는 다수를 압도하는 양상, 어떻게 보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종의 주객 전도의 양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일부 후보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해서 이 지금 전당대회에서 이걸 갖다가 상당히 활용을 하고 있다는 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 지도부도 통제불능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특히 당내에 지금 상당수 의원들이 전당대회 국민이긴 하지만 이러한 태행적인 모습에 대해서 다들 지금 말을 꺼려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자유한국당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태극기 세력 8,000명 이상이 자유한국당에 새로 입당했다 뭐 이런 소식도 들리는데 강한 결집력을 보이고 있고 목소리도 일단 커 보입니다만 실제로 전당대회에서
위력을 발휘할지 이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지금 당내 연설회의 판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네.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당대회 결과를 뒤집어 엎을 만큼의 결과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5.18 망언 발언 이후에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자체가 전체적으로 일주일 사이에 3.7%가 빠졌어요.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13% 넘게 빠졌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당히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통해서 극우 세력들, 특히 이 태극기 세력들이 당내 일정 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네. 높다. 아하. 상당한 득표력을 보여서 당내 지분을 차지할 경우에는 앞으로 향후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상당히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향, 그 보수 가치에 맞는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사사건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보수 세력을 더 규합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 신임 당 지도부가 누가 되든 간에 지금 당면한 가장 네. 큰 정치적 과제는 내년 총선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이고 그리고 또 이념적으로는 중도층, 세대별로는 20, 30대를 겨냥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중도의 가치, 보수의 가치에 충실할 수밖에 없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극우 세력들, 태극기 세력들이 당내에 상당한 지분을 갖게 될 경우에는 네.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면서 상당히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중도 외연 확장하는 데서는 큰 장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 현안들이 쌓이고 충돌하면서 2월 임시국회 여전히 가닥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여야 5당의 원내대표가 만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그거 역시 저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에 대한 의원 징계부터 하자는 것이고 한국당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손혜원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한 국정조사, 특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자기들 주장만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간극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이게 하루 만에 좁히기는 힘들 것이고 특히 무엇보다도 자유한국당이 지금 전당대회 국민이기 때문에 네. 어차피 전당대회 끝나고 난 뒤에 신인 지도부가 들어서야 원내 전략도 새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